안녕하세요. 퍼널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있는 이용현입니다. 오늘은 랜딩 페이지 제작 전략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고객의 연락처를 수집해야 되는 대표님과 상품을 판매해야 되는 대표님께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러한 대표님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의 목차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랜딩 페이지란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랜딩 페이지를 제작할 때 효율이 떨어지는 원인, 세 번째로는 랜딩 페이지 개선 방안 및 제작 전략, 네 번째로는 궁금한 부분 질문하는 법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랜딩 페이지란 무엇인가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랜딩 페이지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만든 홈페이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정식 명칭은 고객이 착륙한 페이지로서 고객이 어떤 걸 하다가 어떤 걸 클릭해서 도달한 페이지, 그 페이지를 말하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고객의 연락처를 수집하기 위해서 만든 페이지, 혹은 어떤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만든 페이지, 이렇게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만든 홈페이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러한 랜딩 페이지를 제작할 때 효율이 떨어지는 원인이 무엇인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 원인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미끼 상품을 잘못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즉, 고객으로 하여금 어떤 연락처를 입력하게 만들려면 연락처를 입력하시면 이걸 드리겠습니다. 이런 미끼 상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미끼 상품이 고객이 원하지 않는 상품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은 고객은 그 미끼 상품을 보더라도 나 이거 관심 없는데 하고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미끼 상품을 잘못 설계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카피라이팅이 잘못되었기 때문은 대표님께서 미끼 상품을 잘 설계했더라도 고객으로 하여금 대표님의 미끼 상품을 신청하고 싶도록 만드는 멘트가 잘 작성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고객은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피라이팅이 잘못된 경우에도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이것이 두 번째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랜딩 페이지가 너무 길기 때문입니다. 네, 이거는 대표님께서 미끼 상품과 카피라이팅을 아무리 잘 만드셨더라도 고객이 랜딩 페이지가 너무 길어서 읽다가 나가버리게 된다면 고객의 정보를 수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랜딩 페이지가 너무 길 때에도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랜딩 페이지를 제작할 때 효율이 떨어지는 원인 세 가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랜딩 페이지 개선 방안 및 제작 전략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방법은 간단한데 첫 번째 미끼 상품을 다시 설계하고 두 번째 카피라이팅을 다시 작성하고 세 번째 랜딩 페이지의 길이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하려고 해도 어떠한 판단 근거를 갖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어떤 걸 하려고 해도 어떠한 근거를 갖고 해야 하는지 이게 판단이 안 돼서 결국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효율을 고치려고 해도 효율을 고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따라서 저희 경우 이걸 어떻게 하는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퍼널을 설계하면서 수많은 랜딩 페이지들을 분석해 보았기 때문에 제가 안내 드리는 내용이 대표님께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따라서 저희 경우에는 첫 번째, 제가 생각을 하는 흐름입니다. 나의 메인 상품을 누구에게 판매할 것인가? 이것부터 먼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야지만 결국 메인 상품을 구매할 만한 고객들을 타깃으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걸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광고를 하게 되면은 사람은 들어오지만 그 사람이 대표님의 메인 상품을 구매하지 않게 되면서 구매 전환율이 엄청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데이터상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일단 유입은 되었는데 세일즈 단계에서 구매 전환율이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칫하면 세일즈 단계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유입 단계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랜딩 페이지를 설계할 때는 나의 메인 상품을 누구에게 판매할 것인가 이것부터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고객을 유입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구매 전환율을 높게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나의 메인 상품을 구매하고 싶도록 만들려면 현재 단계에서 고객에게 어떤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되는가입니다. 네, 이 또한 1번과 연결되는데 대표님께서 메인 상품을 판매하려면 결국 고객으로 하여금 대표님의 메인 상품을 구매하고 싶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즉, 고객을 유입시키는 단계부터 대표님의 메인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까지 이 고객의 심리가 일치해야 고객은 대표님의 상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을 유입시키는 단계부터 대표님의 상품을 구매하고 싶도록 방향을 만들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 2번에서 이 생각을 미리 해두는 것입니다. 즉, 현재 단계에서 고객에게 어떤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되는가 이 생각을 미리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유입은 되고 있는데 구매 전환율이 잘 안 나와서 고민이시라면 이 단계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마도 유입 단계부터 잘못되었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2번에 대해서 안내드렸고, 그 다음 3번으로 이 고객이 반응할 만한 미끼 상품과 카피라이팅이 무엇인가입니다. 여기 위에서 1, 2번을 진행하게 되면은 최소한의 타깃이 딱 정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사람이 반응할 만한 미끼 상품과 카피라이팅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타겟팅 광고를 통해서 효율을 전체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것이 3번에 대한 이야기였고, 4번으로는 고객이 설득될 만한 랜딩 페이지 길이가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결국 랜딩 페이지의 목적은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랜딩 페이지 길이 판단 기준은 고객이 어느 정도까지 보았을 때 자신의 정보를 남기고 싶어질 것인가, 혹은 어느 정도까지 보았을 때 상품을 구매하고 싶어질 것인가,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금방 정보를 남길 것 같다면 랜딩 페이지를 짧게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고객 입장에서도 확인해야 되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대표님 입장에서는 전환율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경우 랜딩 페이지를 제작할 때 이러한 순서로 기획을 먼저 하기 때문에 대표님께서도 랜딩 페이지를 개선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제작을 하시려는 경우에는 이러한 순서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야지만 효율이 잘 안 났을 때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그건 당연히 광고비로 연결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여 랜딩 페이지 개선 방안 및 제작 전략에 대해서 안내드렸고, 네, 그런데 대표님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즉, 나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으로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대표님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혹은 대표님께서 랜딩 페이지 제작 대행을 맡기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대표님 업종에 랜딩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여 지금까지 랜딩 페이지 제작 전략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